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올리는 시점이 2월인데요. 이제 신학년 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지, 또 같은 반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을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반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은 바로 이제 2월 달인데요. 통지표 통해서 반배정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 2, 3, 4, 5반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나다라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이 가나다라는 임시 반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라가 실제로 나중에 몇 반이 될지, 예를 들어서 가반이 4반이 될 수도 있고 나반은 뭐 2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반이 1반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가 1, 2, 3, 4가 섞여서 받게 됩니다. 이 가나다라 반 배정 받는 것은 현재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 끝에 반을 배정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마다 방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졌거나 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원칙들만 정해져 있고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반배정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반이 비슷한 학습 환경, 학습 여건, 수업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반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몰리거나 또는 못하는 아이들 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몰리지 않도록 잘하는 아이, 좀 못하는 아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까지 골고루 배정함으로써 1반부터 끝반까지 최대한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 배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한 반에만 몰린다면 이 반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 반에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 반은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반 배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네, 반배정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학생의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생 순위를 매기지 않죠. 객관식 시험도 최소화하고 있고요. 학생을 점수와 순위화하는 경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배정할 때만 반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순위는 반배정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생 순위를 매기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는 생활 태도와 뭐 수업 태도 등이 있겠죠.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배정을 위해서 별도로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적은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수업하고 평가했던 내용, 수행평가 및 그 이전의 여러 단원 평가들을 토대로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태도, 생활 태도 등 아이의 전반적인 모습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화하지 않고요. 그냥 순위만 매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점수화해서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태도 몇 점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주고 이 점수 총점을 가지고 학생의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는요, 남학생, 여학생 별도로 반배정을 하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을 별도로 순위로 매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순위를 매긴 학생들을 1차적으로 반에 배열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순위에 따라서 반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순위 더하기 0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1등부터 끝등까지 해서 자기 반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3반 1등은 다음 학년에서도 3반에 배정되는 거죠. 그러면 3반 2등은요 4반에 배정되는 거고 3등은요 5반에 배정되겠죠. 만약에 해당 학교가 5반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4등은 다시 돌아와서 1반에 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3반의 남자 1등이 3반에 배정된다면 그 다음에 3반, 4반, 5반, 그 다음에 1반, 2반, 3반, 4반, 5반, 다시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한 반의 1등인 남자와 여자를 같은 반에 배정하지 않기 위해서요. 남자가 플러스 0반으로 했다면 여학생은 1등부터 플러스 1반으로 가는 시스템을 보통 취합니다. 그래서 3반의 여자 1등은 4반이 되는 거죠. 3반의 여자 2등은요 5반이 되고요. 3반의 여자 3등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1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순위별로 플러스 1반 하기로 했다면 다시 정리하자면 3반의 1등은 4반, 그 다음에 2등은 5반, 3등은 1반, 그 다음에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1등을 플러스 0으로 할지 플러스 1로 할지 플러스 2로 할지는요 학교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 여학생도 어떻게 할지 다르고요. 다만 같은 반에 남자 1등, 여자 1등이 또 같은 반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플러스 숫자와 여자 플러스 숫자는 보통 다르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플러스 0, 플러스 1, 아니면 반대로 플러스 0,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1, 플러스 2,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3단계는요, 재배열입니다. 앞서서는 기본적인 선생님의 판단하는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을 1차적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냥 둘 경우에는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몰리는 경우죠. 상당한 학습 부진 가진 아이들이 한 반에 몰릴 경우, 그 다음에 해당 학급에 학급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좀 지적장애가 심한 아이, 그리고 다문화인데 또 학습 부진이 좀 심각한 아이, 이런 아이들과요. 그 다음 욕설이 심하거나 분쟁이 심하고 싸움이 잦고 성격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나쁜 아이들, 포악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 역시 별도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배열한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한 반으로 몰려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반에 이러한 학생들이 6명이 있고 그 다음 반에는 1명, 그 다음 반에는 2명 있다면 이 1반에 모여있는 이 6명의 상당한 학습 부진 아이들, 그리고 품행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다른 반으로 조금씩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과 품행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수를 5반이 골고루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거의 유사한 숫자로 나누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학습 부진이 아니라 지적장애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품행 문제도, 예를 들자면 경찰서를 드나들 정도라든가 전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에는 되도록 좋은 아이들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이 뭐 한 이렇게 3명씩 이렇게 쭉 있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아이가 있다면 이 반에서는 이 2명을 빼서 다른 반으로 보내주고 조금 더 괜찮은 아이들로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다음으로는 또 앙숙인 경우, 학폭이 심각한 경우도 고려하여 반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반에 이 두 친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순위 가지고 배열을 했더니 우연히 또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봐서 이 아이들을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이전 학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누구랑 많이 싸운다, 사이가 안 좋다더라, 학원에서도 뭐 싸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면 이 아이들을 또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로 만나서 안 되는 아이가 혹시라도 있다면 미리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놓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지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꺼림직한데 정도의 문제로 부탁하셔서는 안 되고요. 좀 더 객관적이고 담임선생님 보기에도 그럴듯하다, 그렇겠구나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라면 담임선생님도 얼마든지 반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때 어떤 아이한테 학폭을 심하게 당했다,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그 아이와 앙숙이다라고 하면요, 현재 담임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미리 귀뜸하셔서 2학년 때 이 아이와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있는데 같은 반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담임선생님도 분명 고려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것이요. 한 반에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항을 사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짜다가 보면 도저히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매년 반배정을 할 때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떼놓고 싶은데 이 아이를 떼서 보냈어요. 그럼 일로 보내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여기 가서 이 반에서 또 문제가 되거나 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저히 보낼 곳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 한 명만 보지만 학교에서는 학년 전체의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고려하다 보니까 부탁을 하시거나 미리 이야기하셔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신학년 반배정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이제 2월달 신학년 맞이 직전으로요, 반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일단 순위를 좀 매겨서 두 번째는 그 순위에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반에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1차적으로 배정된 학생들을 보고 심각한 학습 부진이 있거나 품행에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 반에 분산될 수 있도록 특정한 반에 모여들지 않도록 재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등교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한 반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이에게 분명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새학년 올라가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